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손수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바다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 SLBM을 무기화한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대의 감시망을 피해 바다에서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SLBM의 개발 과정과 성공의 의미를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요한 바다 아래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장면입니다. 충남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SLBM은 순식간에 남쪽으로 400km를 날아 목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적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도 평가받는데 실제 바닷속에서 발사해 최종 타격까지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지선 위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빼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은 7번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날개를 펼친 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꽂힙니다. 스텔스 성능과 정밀 유도 기술을 갖춰 먼 거리에서 쏘는 공대지 미사일로 역시 처음으로 항공기 분리 시험을 마쳤습니다. 탄도 중량을 2톤 이상으로 늘려 최대한 넓은 면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으로 날아 지하 갱도 같은 은밀한 표적을 빠르게 공략하는 순항미사일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고체 추진 기관도 연소 시험까지 마치고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 SLBM은 가지고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군사력을 구분해야 할 정도로 전장에서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군이 그런 SLBM을 보유한다는 게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동훈 기자가 분석합니다. 바닷속을 은밀하게 누비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물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50년 전 세계 최초로 미국이 개발한 SLBM 폴라리스입니다. 이후 각국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사거리만 무려 12,0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버금가는 괴물 SLBM까지 등장했습니다. 망망대해,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몰라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적의 선제 공격으로 지상 전력이 무력화될 경우 핵탄두가 실린 바닷속 SLBM은 반격을 위한 필수 전력입니다. 핵 강대국들이 개발에 몰두해온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핵 공격을 하더라도 충분한 보복 전력으로서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그 억제력이 담보가 되는 그런 무기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 군이 성공한 콜드론치, 즉 수중에서 발사하는 고난도 기술은 지금껏 성공한 나라가 6개국에 불과합니다. 실제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을 개량해 독자 개발한 우리 SLBM의 사거리는 500km 정도, 북한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군은 수직 발사관 6개를 갖춘 도산 안창호함 외에 최대 10개의 발사관을 갖춘 잠수함 3척을 더 만들어 오는 2028년부터 SLBM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가 탑재된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SLBM 북극성 1, 3호 등은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군이 이 SLBM을 발사하기 2시간 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쏘아 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량하기 위한 시험 발사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오늘 오후 12시 34분.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시험이 성공하기 약 2시간 전입니다.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5분 간격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동해상으로 800km를 날아갔고 고도는 60km였습니다. 지난 3월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비행거리 600km보다 200km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3월에 쐈던 이스칸데르 개량형인 KN-23과 동일하며 사거리를 늘리고 정밀도를 높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에 발사한 실험 결과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5번째. 오늘 같은 탄도미사일은 지난 3월 25일 이후 2번째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달리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 당장 일본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미사일이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本年3月25日以来、約6ヶ月ぶりの弾道ミサイル発射は、我が国と地域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言語道断です。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등 관련국과 발사 배경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마침 오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 중이었고 한중 두 나라 외교장관이 점심 식사를 하려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 앞서 왕이 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다른 나라도 군사 행동을 한다는 말로 두둔을 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낮 12시 34분과 39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함께 오찬에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장관은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이런 군사적 조치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이 부장은 한반도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자제해달라고 언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뿐 아니라 지난달 열린 한미연합훈련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各个方面，其实不光朝鲜，其他的一些国家也在举行一些军事方面的行动，还是需要大家呢都能够朝着恢复对话的方向。 共同做出努力。 5개월 만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왕이 부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고 말했고 왕이 부장은 남북 관계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국에 대한 견제도 드러냈는데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한국은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